그 땅 내가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니 뜻이야. 난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라고. 좋게 말할 때 나눠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이 말다툼은 어머니의 49제를 치른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어느 오후 오래된 시골집 안에서 터져나왔다. 남매 셋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창문 밖으론 봄볕에 반짝이는 밭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 손수 일구던 밭, 그리고 그 밭을 마지막까지 지켜온 건 셋째 상철이었다. 장남 상도와 막내 상진은 장례식에도 늦게 나타났고 49제 이후로는 연락 한 번 없다가 상속 얘기가 들리자마자 마을로 내려왔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다. 상도는 사업 실패로 재기를 노리는 중이었고 상진은 도시에서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돼 돈에 예민한 상태였다. 상철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는 이 싸움이 언젠가는 올 거라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밭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나한테 맡기신 거야. 유언장에도 적혀 있고 공증까지 받으셨어. 그걸 우리가 믿으라고? 형 누나 몰래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어머니 뜻이 그렇단 말이야. 어머니 뜻이면 다야. 법이 있는데.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뻑뻑해졌다. 그 순간 상철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스쳤다. 이 밭은 끝까지 곁에 있어준 내 거야. 다른 애들은 마음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 그 말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형과 누나의 눈에는 어떤 정서도 통하지 않는 듯했다. 그날 이후 오래된 시골집에는 묵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을에 다시 형과 누나의 차가 들어섰다. 시골길에 어울리지 않는 외제차 두 대가 나란히 마당에 멈췄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다. 또 왔네. 이번엔 진짜 상속 싸움 나겠구먼. 상철은 밭에서 일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모습이 햇빛에 반사돼 번쩍였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싸늘함이 스며들었다. 우리 법무사 만나고 왔다. 유류분 청구하면 최소한 우리 목도 확실히 나온대. 형 누나, 아직 그런 얘기할 때 아니야.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럼 언제 하냐? 우리도 권리 있는 거야. 밭이랑 집 다 형평성 있게 나눠야지. 그들의 말은 이미 정이 아니라 계산의 언어였다. 상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밭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 그 자체였는데 형과 누나는 그것을 몫이라는 단어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형과 누나가 떠난 뒤 상철은 마당과 우물 옆에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우물벽을 천천히 쓸었다. 차가운 돌벽의 감촉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그 우물 옆에는 어머니가 늘 앉아 차를 마시던 낡은 의자가 있었다. 상철은 눈을 감았다.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어머니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형 누나, 제발 이 밭을 숫자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작은 중얼거림은 우물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며칠 뒤 세 형제는 마을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앉아 있었다. 낡은 책장, 묵직한 법전들, 좁은 상담실 안은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형과 누나는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여유를 부렸지만 상철은 손에 유언장 사본을 꼭 쥔 채 어깨가 굳어 있었다. 자, 유언장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다가 어느 부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여기 보세요. 이 문장 조금 특이합니다. 뭐요? 그냥 감성적으로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조건부 유증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에요. 이 땅은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던 자에게 준다. 이건 실제로 법원에서도 효력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상도의 표정이 굳었다. 상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변호사를 바라봤고 상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상담을 마친 뒤 상철은 혼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햇살이 밖끝에 걸려 있었고 마당엔 고요한 바람만 불고 있었다. 그는 창고 문을 열고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편지들,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낡은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상철아, 내가 평생 일군 그 밭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 형이랑 누나는 마음만 받았다고 생각해. 나는 끝까지 곁에 있어준 너에게 주고 싶다. 그 순간 상철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병실에서 남긴 마지막 육성.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와 유언장이 나란히 놓였다. 형과 누나는 여전히 팽팽한 눈빛으로 상철을 바라봤다. 뭐야, 이건 또? 들어봐. 어머니가 직접 남기신 거야. 상철아, 내가 평생 일군 그 밭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 짧은 육성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상도의 손이 천천히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고 상진은 시선을 피한 채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결과는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스쳤다. 상철은 조용히 녹음기를 다시 손에 쥐었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동안 방어에만 서 있던 그는 처음으로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다. 며칠 뒤 저녁 노을이 밭과 지붕을 붉게 물들인 시골집 마당. 세 형제가 다시 마주 앉았다. 말없이 앉아있는 세 사람 사이에는 녹음 이후로 한 번도 풀리지 않았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형 누나, 목숨 무시하고 결국엔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니 뜻이었어. 형, 누나도 그거 알잖아. 알긴 뭘 알아. 그런 녹음 누가 못하냐. 그건 병원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남긴 거야. 흉내고 뭐고 할 것도 없어. 상진의 날선 말에 상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형과 누나가 믿지 않는 건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오랜 감정의 앙금이 엉켜 있는 것이었다. 좋아. 그럼 법으로 가자.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밭이랑 집 공평하게 나눠야지. 형, 누나는 어머니 편찮으실 때 한 번이라도 내려온 적 있었어? 병실에 혼자 계실 때 곁에 있었던 건 나뿐이었잖아. 그 말에 공기가 탁하고 무너져 내렸다. 상도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상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상황이 안 돼서. 상황? 나도 상황 좋았던 거 아니야. 형, 누나와 다르게 도시 생활 다 접고 내려온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처음으로 터져나왔다. 밤바람이 밭 사이를 스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세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붉은 노을 아래 서로의 눈빛만이 무겁게 교차했다. 며칠 뒤 상철은 마당에 서서 밭을 바라보다가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지방법원이라는 붉은 인장이 선명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형과 누나는 결국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상철은 봉투를 품에 넣고 밭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저녁 햇살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당에는 고요만이 남았다. 이제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몇 주 후 세 형제는 시청 근처의 지방법원 소회의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늘한 공기, 나지막한 웅성거림, 차가운 나무 벤치의 감촉이 긴장을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상철은 낡은 점퍼 차림으로 녹음기와 유언장 사본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유언장의 조건부 문장과 고인의 육성 녹음이 핵심입니다. 피고 측에서 녹음을 다시 재생해 주시겠습니까? 상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다. 법정 안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상철아, 내가 평생 일군 그 밭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 형이랑 누나는 마음만 받았다고 생각해. 순간 웅성거리던 방안이 고요해졌다. 상도의 어깨가 굳었고 상진은 고개를 숙였다. 판사는 유언장을 훑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의 명확한 의사가 녹음과 서면으로 모두 확인됩니다. 법적 요건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상도의 눈빛이 굳었고 상진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철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이건 이겼다는 환호가 아니라 길고 무거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에 가까운 순간이었다. 판결이 끝난 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상도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상진은 입술을 깨물며 뒤를 따랐다. 상철은 가슴에 녹음기와 유언장을 꼭 안은 채 천천히 문을 나섰다. 며칠 뒤 시골집 마당. 봄바람이 부드럽게 밭두렁을 스쳐 지나갔다. 상철은 호미를 들고 밭고랑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밭 한가운데에 멈춰서자 햇살이 얼굴에 내려앉았다. 멀리 마을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마을 어르신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결국 어머니 뜻대로 됐구먼. 그게 맞지. 곁에 있던 사람이 지켜야지. 상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밭을 천천히 둘러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형 누나, 나 잘 지킬게.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밭 위에 내려앉은 햇살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싸움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 한켠엔 오래도록 남을 무언가가 있었다.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긴 여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시간을 나누어 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